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원가액에 들어가도록 할 건데, 앞선 시간까지 재무회계 한다고 수고 많으셨죠? 저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인터넷 강의를 한 지가 처음이고요. 근데 맨날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거나, 이제 뭐 학원에서 강의하거나 이렇게 했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재무회계를 이렇게 제가 강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물론, 그 전에 뭐, 칠곡 공모야 이런 걸 강의를 해봤긴 해봤지만, 이렇게 전문적인 이제 자격사 시험에서 고시회계학이죠. 고시회계학인데, 이걸 제가 세무사 공부한 지가 이제 20년 다 돼 가는데, 20년 다 돼 가죠. 이 다 돼 가는데, 그걸 다시 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공부할 때는 상당히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이걸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되게 힘이 들더라고요. 제가 원래 해야 될 과목은 세법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주 전공인데, 회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힘이 들었지만, 저한테 많은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원가 회계도 진행할 건데, 원가 회계는 이제, 원래 제가 원가 회계를 좀, 회계학계에서 원가 회계 좀 좋아했었고요. 근데 아직까지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지 또 다시 공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가액에 들어가게 되면 9페이지, 저기 원가액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우리 재무회계 어려운 거 다 맞춰드렸는데 49강으로 해가 다 맞춰드렸는데 맨 끝에 안 한 게 있죠. 이연범위세 회계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재무회계 기본 개념 같은 게 있는데 재무제표의 기본 개념 같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개념체계 부분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내가 따로 설명하기는 또 시간도 걸리다 보니까 바로 원가회계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원가회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가회계라는 게 뭐냐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때까지는 뭐 제조업을 굳이 연관 짓지 않은데 어떤 제품의 원가가 얼마인지를 산정하는 게 원가회계다.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9페이지는 볼게요. 10페이지 잠깐 볼게요. 재무 메뉴에 책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6판이 아니고 5판으로 시작합니다. 5판으로 합니다. 그래서 책을 혼돈하지 마시고요. 자, 10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비교가 있습니다. 재무회계는 이때까지 해왔던 거고, 관리회계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외부 정보 이용자가 아니고 내부, 우리 회사 내부에서 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관리회계다. 제품의 원가가 얼마고, 그래서 내가, 손익분기점이 얼마인지 살펴보는 게 관리회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시간적 개념 보시게 되면 아까 재무회계 같은 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면서 발생하다 보니까 과거 지향적 정보이다 보고 이게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원가를 얼마나 절감시킬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래 지향적 정보다. 그리고 보고수단을 보시게 되면 관리회계는 일정한 뭐 재무제표가 없죠. 양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회계 기준도 당연히 적용 안 됩니다. 그 파트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의 분류 11페이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제품 원재료가 있어야겠죠. 재료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료만 있으면 되나? 노동자들 있어야겠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노무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노무비 이것만 들어가도 될까? 공장을 운영하는데 각종 전기요금도 뭐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제조 간접비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간접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제품을 만든다. 제품을 X와 제품 Y를 두 가지 종류를 한다. 가정하게 되면 우리가 원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품 X의 원가가 얼마고 제품 Y의 원가가 얼마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간 원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료비, 농비, 제조 간접비인데 이 재료비도 사실상은 크게 나누죠. 직접 재료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간접 재료비 있을 거고, 농무비도 직접 재료비, 농무비도 간접 농무비가 있을 겁니다. 자, 직접 간접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공장에서 제품을 뭘 만든다 했죠? 제품 X와 Y를.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제품 X의 원가가 얼마고 제품 Y의 원가가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료를 추적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료비든 농업비든 원가를 추적해야 되는데 직접이란 말은 제품별로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품별로 원가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추적이 가능하다.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 A라는 원가가 있다면, 직접 A라는 재료가 있다면 이 A는 뭐 X에 들어갔다. 그러면 직접 재료비가 되는 거죠. 뭐 B가 있다면 B는 Y에 들어갔다. 즉 제품별로 추적이 가능하게 되면 직접 재료비, 제품별로 추적이 불가능하게 되면 간접 재료비. 그래서 간접 재료비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한 공장 안에서 막 여러 가지 제품, 두 가지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뭐 윤활유나 뭐 휘발유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재료 같은 거. 이거는 뭐 A 제품 X에 들어가는지 Y에 들어가는지 추적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이게 간접 재료입니다. 이 간접 재료비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사실상 요걸로 제조 간접비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직접 재료비만 먼저 구합니다.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농업비도 똑같이 재료비에 마찬가지로 직접 농업비와 간접 농업비랑 나뉘는데, 간접 농업비도 제조 간접비에 포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가 제조 원가의 3요소는 제조 원가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는 거. 직접 재료비, 그다음에 직접 농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원가를 배우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제품별로, 이렇게 아까 뭐가 있었죠? X와 Y 두 가지가 있었다 가정하고, 제품별로 원가를 산정해야 되는데, 직접 재료비나 직접 농부는 제품별로 어디로 들어가는지 파악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제조 간접비는 어느 제품에 X에 들어가는지 Y에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가액의 최고의 문제가 뭐냐, 제조 간접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위적으로 배분할 수밖에 없어요. 인위적인 배분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제품 X로 제조 간접비 총액을 X와 Y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배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주로 배우실 겁니다. 근데 이 제조 간접비가 어떤 요소별로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부문별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이 원가액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책 11페이지 보시게 되면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쭉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간접 재료비가 뭐가 있을까 보니까 동그라미만 치고 넘어갈게요. 추적이 불가능하겠죠. 대충 뭐가 있냐면 뭐 윤활유 같은 거 있다, 뭐 기름 같은 거. 그 다음에 간접 농업비가 뭐가 있을까? 동그랗게 있겠죠. 어떤 라인에, 공장 라인에, 이때 라인이 딱 있겠죠. 라인에. 여기에 속하는 직원이 여러 명 있다, 몇 명 있고, 여기에 속하는 직원들은 인건비는 다 제품 X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속하는 직원들은 다 어디로 가니까 제품 Y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인건비도 구분이 가능하다. 직접 농업비로 농업비도 직접적으로 제품별로 추적이 가능하게 되면 직접 농업비가 된다. 근데 추적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죠. 얘를 감독하는 공장장 같은 감독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X로 가야 될까요? Y로 가야 될까요? 이게 간접 농업입니다. 이 간접 농업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공장장한테 주는 급여는 인위적으로 배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의 3요소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다 라는 걸 배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제품의 원가를 따질 때 딱 중요한 게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인데,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초 원가. 제품을 만들 때 재료비하고 농업비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초 원가를 부르고.